피곤하다. 안녕하세요. 키만큼 잡화점이에요. 5시 50분에 오늘은 일어나서 지금 6시 반인데 준비는 마쳤고 아마 7시쯤부터 있을 첫 차를 타고 아르헨티나 이과수 국립공원으로 가보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제가 아무래도 사람 없을 때 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첫 차를 타고 싶어가지고 그럼 바나나만 다 먹고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서 7시간 걸어야 되니까 이 숙소엔 오후에나 돌아올 것 같네요. 저는 저기 있는 리오 우루과이라는 버스 회사에서 예약을 했고 버스 티켓 다 저기서 사서 오늘 아르헨티나 이과수 쪽은 요 11번 게이트에서 탑승하면 되고 10분 있다가 온다고 하네요. 제 계획이 딱 들어맞았어요. 버스의 승객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한 7분 정도? 예상치 못한 점은 저희가 직원분들보다도 일찍 갔다는 점이었어요. 국립공원 오픈 시간이 8시라서 7시 반에 도착한 저희는 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입장료는 현재 성인 기준 34,000원 정도입니다. 다음날 재방문 시 티켓을 소지하시면 입장료의 50%를 할인해준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걸음걸이가 빨라서인지 생각만큼 트레킹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오늘 저처럼 혼자 여행 중인 인도 친구를 만나서 함께 다녔어요. 그 친구에게 정말 큰 덕을 입었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트레킹 코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과수 폭포를 아래쪽에서 볼 수 있는 옐로우 코스는 오전 9시에 오픈한다고 해서 이과수 폭포를 위쪽에서 내려다보는 블루 코스 먼저 트레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코스가 제일 감흥이 적었어요. 물이 떨어지는 부분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물이 떨어지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그냥 절벽 같아 보이더라고요. 가장 처음 가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를 가는 동안 코스 설명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이 코스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가 9시가 거의 다 되어서 바로 이과수 폭포 아래쪽 트레킹 코스에 입장할 수 있었어요. 이 옐로우 코스에서는 보트를 타고 작은 섬에 들어가서 투어를 할 수 있는 레드 코스가 있는데 수위가 낮으면 보트를 운행하지 못해서 폐쇄됩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간은 계속 폐쇄되어 있었다고 해요. 네, 아쉽게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코스는 악마의 목구멍을 보러 가는 오렌지색 코스였어요. 요즘은 관광객이 적어서 무조건 열차를 타실 수 있더라고요. 저는 갈 때는 2km 정도를 걸어서 갔고 돌아올 때는 열차를 탔습니다. 열차는 무료니까 한 번은 탑승하시는 게 재밌는 경험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세 코스를 돌았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트를 탑승하는 활동이 있는데 역시나 수위가 낮으면 운행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한다고 해도 개인 관광객의 경우 예약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단체 투어 가이드분들이 막 100장씩 예약을 해놓으셔서 저 같은 개인 관광객은 취소표가 나올 때까지 이름을 적어놓고 초조하게 기다려야 해요. 보트를 한번 탑승하는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불하겠다는데도 쉽게 탑승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이게 또 수위에 따라서도 하루에 한두 번밖에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오전에 미리 센터를 방문하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도 오전에 계속 물어보고 다녔는데
99% 확률로 수위가 너무 낮아서 오늘 운행을 안 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1시 반이랑 12시 반 두 타임이 열렸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완전 포기 상태였습니다. 12시 반이 거의 다 되어 소식을 듣고 막 부랴부랴 센터를 방문했을 때 너무 많은 단체 관람객과 가이드분들이 계셨어요. 아, 역시 이래서 비싸도 가이드를 고용해서 투어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도 친구가 오늘 보트를 탑승하지 않으면 세상이 거의 멸망할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치 막 싸울 것처럼 본인과 저의 티켓 2장을 요구하더라고요. 솔직히 꽤나 감동이었어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곳이 첫 번째 트레킹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폭포 물이 떨어지는 곳 바로 위에 있다 보니 물이 떨어지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감흥이 좀 적었습니다. 하지만 경치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코스를 가는 길이에요. 이버스 폭포를 밑에서 보는 코스인 만큼 내려가야 하는 계단이 꽤나 많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꼭 함께 다닐 한 분을 구하는 편이에요. 대화하면서 심심한 시간도 좀 달래고, 제가 또 좀 멋있는 풍경을 보면서 호들갑 떠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같이 호들갑 떨어줄 사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쩌면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서예요. 많은 한국 분들이 사진을 잘 찍는다는 말이 있듯이 저 역시 다른 분의 사진을 찍어드리는 것도 제가 찍히는 것도 둘 다 굉장히 재미있어 하거든요. 확실히 저는 첫 번째 트레킹 코스보다 이 코스가 더 마음에 들어요. 여러 폭포의 모습들이 직접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걸어갈수록 폭포가 좀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이죠? 나중에는 무지개까지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벌써 마지막 트레킹 코스예요. 여행하면서 하도 막 빡센 트레킹들을 많이 했더니 2km? 1시간 정도 걷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열차를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을 보니 조금은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오늘 아예 젖을 생각으로 와서 옷도 뭐 수영복이고 신발도 샌들을 신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면서도 좀 아쉬운 선택이었어요. 이게 앞만 폭신폭신하고 발이 편해도 오래 걸으니까 좀 아프더라고요. 발이 까지는 곳도 있고.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이 아르헨티나 이버스 트레킹 코스 중에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해요. 저 웅장한 폭포의 자태가 보이시나요? 와, 정말 이래서 이버스 폭포에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악마의 목구멍 모습입니다. 최근에 비가 안 와서 수위가 낮은데도 이 정도 모습이면 수위가 높을 때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 상상도 안 되네요.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엄청 젖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쉴 틈 없이 물방울이 맺히는 모습 보이시죠? 누가 정말 코앞에서 분무기로 계속 물을 뿌리는 느낌이었어요. 한 10분 정도 머물면서 사진과 영상을 찍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눈도 못 뜨겠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정말이지 그 웅장함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진짜 말로만 들었었지 지구상에 이런 곳이 실존하다니 충격적일 만큼 아름답고 놀라웠어요. 계속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았지만 아쉽게도 이제 돌아갈 시간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갈 때는 열차를 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트를 타지 못할 줄 알았어요. 수위가 높아질 일이 전혀 없었고 수위가 낮으면 바위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무실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차 선로가 하나라서 이렇게 두 열차가 충돌하지 않도록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했어요. 자리가 조금 좁아서 앞 사람과 다리가 스친다는 점만 제외하면 바람도 솔솔 불고 확실히 꽤나 편하더라고요. 와, 인도 친구 덕분에 보트 티켓을 구매하는데 성공했어요. 행운이라고 함께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진짜. 티켓을 구매하는데 여권을 요구하시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마 저희 포함해서 개인 관광객은 8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다 가이드분께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우선 이 트럭을 개조한 차량을 타고 보트를 타는 곳까지 꽤나 오래 이동합니다.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이동한 것 같아요. 도착하고 나서는 저렇게 노란 방수백을 받습니다. 젖으면 안 되는 물건을 넣으시고 꽉 닫아주시면 절대 젖지 않아요. 신발을 넣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빵빵한 구명조끼까지 안전하게 착용하시면 드디어 출발 준비가 완료됩니다. 무려 3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도 정말 시원해 보이죠? 보트 운전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물을 일부러 바깥쪽으로만 튀게 하시다가 원하실 때는 막 놀리듯이 물을 한바가지씩 뿌려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시원하고 재밌었습니다. 특히나 수위가 낮아서 아쉽게도 원래 코스와는 조금 다르게 갔는데 지불한 비용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큰 폭포 밑에 직접 들어가서 물을 막기도 하고 악마의 목구멍 쪽도 가깝게 다가가 보지만 오늘은 이 작은 폭포에 들어가는 곳으로 만족해야 했어요. 사실 이 정도 거리에만 있어도 이미 다 젖어요. 하지만 보트의 앞부분이 폭포 밑으로 들어가게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보트의 앞에 서서 폭포수를 그대로 맞으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 역시 포기할 수 없었죠.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진짜 사진을 찍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머리는 거의 미역줄기처럼 펄럭이는데 보트로 물을 막 일부러 시원하게 뿌려주셔서 저는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젖은 옷은 정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강렬한 태양 때문에 굉장히 금방 마르더라고요. 보트와 트럭으로 또 바람도 쐬다 보니까 더 금방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생하고 아무 식당 같은 곳에 들어가서 먹거리를 좀 구매했어요. 확실히 동네보다 비싸긴 한데 고생하고 먹으니 꿀맛이더라고요. 이후에 다시 버스를 타고 시티로 돌아왔어요. 수위가 낮아진 요즘 날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트레킹은 다 했습니다. 인도 친구는 오늘 밤에 브라질 이것으로 넘어가서 내일 브라질 쪽에서 이것으로 방문한다고 하고 저는 아르헨티나에 남아서 내일 버스를 타고 당일치기로 브라질 이것으로 방문했다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내일 브라질 이것으로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푹 쉬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키만큼 잡화점이었습니다.